딱 정확하게 시장 상황만 봤을 때는 딱히 변한 거 없어요. 한 달 전보다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9월 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는 시점이 돼요. 근데 반기 지나고 나서 이제 7월, 8월 달 휴가고 보통 이제 그게 9월 달로 많이 몰리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밸런싱도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많이 몰리는 것 때문에 9월은 항상 좀 애매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진 건 없고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그 불안감이 좀 생긴 거, 네, 그 정도 말고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거를 좀 역이용해가지고 좀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평소에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네.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 8월, 9월 쉬고요. 10월 달에 조금 올라오면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쯤 되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8월 달에 제일 안 좋지만 또 제일 또 좋은 거는 11월, 12월, 1월 달에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다른 뭔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다른 악재 뭔가 나올 만한 거 있는가? 뭐 그래서 봤을 때 하나 나온 거는 셧다운이죠. 미국의 셧다운이 나왔는데 지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셧다운 이슈는 그냥 정기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 올해도 한 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어차피 또 나올 이슈다. 그때는 또 이제 정신없을 거고 그때만 이거 가지고 시장을 흔들면은 이거 더하기 여러 가지 악재를 또 붙여가지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피어 앤 그리드 있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 그게 원래 완전히 그리드였거든요. 정말 탐욕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피어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공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씩 주식을 더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저 그게 맞다고 봐요. 와.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보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포스코 제가 포스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2차전지지만 이건 철강빨을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포스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엔비디아 해외로 합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되게 사고 싶으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밀리기만 해라 내가 사줄게. 밀렸는데 이거 더 밀릴 것 같은데 이러고 또 못 사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계속 올해만 해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조정이 좀 깊어지면 뭔가 불안한데 고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대세 상승장 코스피 지수가 한 3배 정도 올라갔었던 그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조정은 진짜 많았어요. 분기마다 나왔어요. 분기마다 거의.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좀 많이 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앉은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맞고 지금 사실 시장을 괴롭히는 게 보면은 뭐 국채, 채권 문제 그리고 이제 셧다운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또 UAW 그 자동차 노조들 얘기 나오는 것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테슬라고요. 이것도 한 10에서 한 30% 조정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이 갖고 계신 게 한국에서는 2차전지 지금 맞죠. 많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그러면은 좀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먼저 가보면은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는 없어서 못 판다. 그 제가 맞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증거로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요였어요. 아니 그렇게 수요가 살아있는데 소비가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 IMF를 안 얻어 맞아본 사람만이 저는 IMF를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때 소비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소비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뽑아내는 GPU마다 지금 서로 살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엔비디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생산을 한 4배 늘릴 거다. 하면서 어디가 긴장합니까? TSMC가 긴장하잖아요. 네. 공장 증설을 못한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증설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또 혜택을 받은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수율 다 따라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잠깐 등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걸 굉장히 매수의 기회라 봐요. 없어서 못 판다는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AI 끝날 것 같으세요? 전 절대 안 끝난 거 같아요. 몇 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엔비디아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요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의 그 로봇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정말 정말 대단한 로봇 공학자분들을 엄청 섭외를 많이 했어요. 정말 섭외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 계속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상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진짜 뭔가 엄청난데 막 쫄쫄이 타이즈 입고 나와서 춤출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요즘에 정말 대단한 기술까지 올라와가지고 테슬라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밸류를 많이 보거든요. 아니에요. 얘는 이제 밸류 계산법이 좀 조만간 아마 달라질 거라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가 확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계속 그냥 매수 유지, 엔비디아도 매수 유지. 국내로 돌아오면은 2차전지 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원래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뭔가 이 각광을 받는 산업이 하나 탁 튀어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나는 우리도 2차전지 주인데 뭐 2차전지 우리 추가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엄청 들어와요. 네. 근데 이런 조정이 한번 깊게 오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다 떨어져 나가요. 안 돼, 못 버텨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버티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진짜 매출을 만들어내는 애들 그리고 뭐 성장성이나 아니면 계속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한 발자국 갈 필요도 없어요. 반 발자국이라도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걸 이기고 나중에 또 올라가거든요. 중국산들 엄청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봐요, 저는. 그 지금은 어쨌든 한번 붐업이 확 이루어지고 버블이 한번 쫙 꺼지는. 이게 버블이 꺼진다 그래가지고 뭐 그 회사 그 업종이 버블이 꺼진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쭉 올라갔었던 우리도 왜 샤워하면은 거품 샤워하면 이제 거품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잠잠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다 해서 물 높이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은 그대로예요. 물을 높이는 그대로고 버블이 딱 없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물 높이가 딱 이제 버블이 다 사라지고 물만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냥 거품 타면 되는 거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봐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모든 업종이 이걸 다 거쳐왔어요. 에코프로를 봐도요. 네. 에코프로가 뭐 어제 뭐 그제도 한 8%씩 밀렸잖아요. 근데 차트를 좀 길게 보잖아요. 그 어떤 사람 하락 추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막 옆으로 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옆으로 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올해 네. 11월 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자회사 상장 효과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되면은 조금 재료 노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으로 꺼진다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이제 변동성 있는 구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의. 근데 2차전지 업종이 끝난다? 뭐 공급가들은 뭐 어떻게 된다?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저는 그 말도 안 된다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강조했던 거는 포스코는 이제 다리가 많이 걸쳐 있죠. 원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기업들이라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포스코는 원래 철강 기업이었는데 2차전지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희귀가스 같은 것도 했고, 그러니까 많은 업종의 걸 실제로 이제 한다가 아니고 실제 그쪽에서 또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한 차원에서 조금 더 포스코 홀딩스를 강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각광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각광받아가지고 요즘엔 좀 이제 괜찮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2차전지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탑픽이 포스코 홀딩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또 에코가 또 기술력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LFP 뭐 이런 것들 또 중국에 또 LFP 뭐 이런 것도 띄우면서 또 싸게 오니까 근데 싸게 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봐요. 싼 배터리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이게 아무리 단거리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사실 거리가 길잖아요. 근데 단거리 해봤자 그게 되겠어요? 팔리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다고 하긴 하지만 배터리 한번 충전시키고 최대한 오래 타고 싶어하지 그 배터리 충전하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LFP에다 뭐 망간 넣어서 MMLF 뭐 그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버블을 좀 더 내리고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는 게 어디로 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 이슈가 딴 건 다 괜찮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너무 매출이 93.4%인가 너무 에코그룹 안에 있어요. 에코그룹에서 그냥 수주를 받아요. 오히려 딴 데 쪽에 수주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도. 네, 그런 게 나오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뭐 에코보도 좀 더 단단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포스콜리스 당연히 좋고. 근데 기왕 제가 포스콜리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철강도로도 엮일 수 있고 중국 경계 사람이 얘는 그것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2차 전지로 하기에는 포스콜리스 좀 무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도 네. 지금 보실 때 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 횡보 기간이 네.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이게 뭐 네. 이게 왜 원버블? 이게 왜 이런 지금 논란을 누군가가 만드는 거겠죠? 굳이?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들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기업이 사실은 다 미래 거 다 땡겨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것도 사실 저는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따라가는 기사 보면 다 똑같아요. 너무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왔다. 그러니까 주가만 튀면 다 그걸 땡겨와요. 그 되게 좋은 핑계이긴 해요. 뭐 적절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글쎄요. 미래 가치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미래 가치를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에코프로의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건 모른다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고 되게 정신없고 힘들수록 그냥 원론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죽을까? 아니에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무슨 네. 영업이익도 막 걸고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LFP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또 무슨 뭐 프랑스 IRA 네. 나와서 네. 한국 전기차도 배터리도 안 좋을 것이다. 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또 막 집중포하듯이 나오니까 유럽 애들은 근데 유럽은요. 이게 또 얘기해야겠다. 유럽은 보면 걔들이 내연기관차는 탑이죠. 사실은 뭐 벤츠, 메라, BM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딱 들어가니까 유럽 애들이 죽상이잖아요. 사실은 뒤늦게 물론 공장이 많아가지고 뒤늦게 따라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탑은 거의 중국이랑 미국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유럽은 지금 뭐 집행위원장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산업 지키기구나. 유럽 내 산업 지키기구나. 우리 거 지키려면 뭐 쿼터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거 써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IRA도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바운더리 바운더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 하라고. 자기도 산업 지키려고.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주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옛날 주가 보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것 측면보다는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 때는 그 회사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수요는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 뭐 공급과다 얘기가 나온다. 근데 공급과다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앞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좀 증가할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연기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 그런 기업들이 빨리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지금 돈 쓰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만큼 자기들도 뻗어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요가 죽을까요? 안 죽나니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잠깐 조금 주가 떨어진다고 뭐 고점 대비해서 20-30% 떨어진다고 그거 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이게 이렇게 털면 하나라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사람 하나 진짜 나쁜 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업종 하나도 진짜 정말 이 업종을 정말 쓰레기화 시키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억지죠. 분석을 해야지 억지와 억측을 하면 안 된다 봐요. 지금은 달려가는 도중에 잠깐 쉬는 과정 정도로 봐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서 아니면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힘들긴 하죠.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난 너무 높은 곳에서 팔아서 마이너스 40% 하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오히려 진짜 공부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하기 편해요. 내 계좌가 계속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공부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냥 달립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 안 좋을 때 하는 게 나아요. 저도 사실 되게 거쳐온 구간이어가지고 전 되게 이해가 돼요. 그게 막 그죠.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가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뭐 한 10% 떨어지면은 10% 정도야 뭐 우리 한번 올라가면 10%인데 여기 20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30 가면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왜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항상 무속신앙의 어떤 힘을 찾잖아요. 되게 막 내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조금 안 좋으면은 오히려
되게 걱정을 스스로 많이 하는 게 인간의 저는 기본 본심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도 기관들 욕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게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구애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뭐 1년 있다가 뭐 전세금 내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투자를 내 돈 가지고 한다라는 가정 봤을 때 물론 내 돈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언제 기한 한정이 있겠죠. 뭐 나중에 필요한 돈으로 하시겠지만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게 맞으니까 투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관은 항상 3개월, 6개월, 1년마다 펀드를 계속 이제 평가를 받고 뭐 못하면 잘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기관이 증권사가 수익이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높을 때였어요. 브로커리지 수익 뭔지 아세요? 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기관이에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어요? 뉴스를 계속 만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겁 줘야 돼요. 겁을 줘서 계속 사고 팔고 하게 해야죠. 그들한테 삼성전자 매수해라.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매수해라. 돈 안 되죠. 왜 장투 들어가니까. 돈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전 오히려 나오면은 또 걔네들 또 장사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사에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보면 증권사 직원분들은 잘 아니까. 맞아요. 잘 아시는 분들 맞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맞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 맞죠. 근데 작년에 우리 돌아보자고요. 그 잘 나간다는 월가 애널리스트들 뭐 분석가들 다 틀렸어요. 정말 전 세계 분석가 다 틀렸어요. 저도 틀렸잖아요.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알았어요. 다 틀렸거든요. 그럼 결국은 믿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아까 앞서서 네. 요거 기술력 측면을 질문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에코프로가 네. 에코프로 그룹이 포스코 그룹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요? 이게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죠. 두 개 기업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뭐 이미 탑이고 해외에서도 탑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저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전진하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전진하는 느낌.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대표이사의 횡령 얘기 사건도 있긴 있었지만 대표이사 횡령이 뭐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더 많은 직원과 더 많은 엘리트 직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그 많은 회사인데 그 사람 한 명 잘못된 것 때문에 이 회사를 갖다가 평가절하한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 내보내면 끝이에요. 경영하는 분 잘 데리고 와가지고 더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건 문제가 없다 보고 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미 많은 수주 이제 회사를 향한 어떤 그런 이제 수요들 그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봐요. 기술력이 떨어지면 수요가 안 생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 에코프로를 네. 약간 세력이 붙어가지고요. 네. 한번 쫙 올린 다음에 네. 먹고 나서 네. 딱 빠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이 그 정도의 기업도 네. 막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세력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세력이 있었던 90년대부터 했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세력이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것도 장사 속이라고 봐요.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진짜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예전만큼 진짜 압도적인 힘을 구사하지는 못해요. 금감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졌고 금감원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막 세력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에코프로라는 기업 뭐 수조 원대 달려들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기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모를까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금융당국이랑 뭐 공매도 세력이랑 뭐 같이 결탁해서 이랬는데 그거는 좀 소설이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 워낙 이제 우리 또 저도 사실 공매도가 되게 짜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그런 세력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도 주가가 못 가고 뭔가 이제 쉽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없으니까 세력을 갖다 끼워붙이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세력이 눌러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오히려 이유를 찾다 안 나오니까 이가 세력 들어왔네.
세력이 들어와서 누르고 있네. 이거 봐, 이거 봐. 윗골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력들을 너무 의식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그냥 성장성, 네. 그런 거에 집중하자. 그러면 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네. 그리고 또 이제 양극재 쪽이 좀 네.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전반기 때.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하셨고 네. 요 정도는 다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거. 그럼 영업이익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한 영업이익이요? 자릿수 막 나온다고. 아이 이게 사실은 이것도 진짜 이것도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원래 거의 개도국 입장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기업이 바닥에 있던 국가가 빠르게 성장해서 올라와 수직 상승할 때는 정말 수십 %씩 찍어서 올라와요. 처음에 쫙 올라올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이 YOY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 동기에 뭔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찍어버리면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작년에 역대급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올해는 그거보다 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YOY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QOQYY 어차피 분기냐 아니면 연간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의 실적 역사적 최고 실적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막 원래 1, 2분기 실적 안 나오는데 1, 2분기도 역대급 찍어가면서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1분기 때 마이너스 엄청 크게 나오니까 야 이거 실적 장난 아닌데 근데 이 떨어진 실적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체조 같은 거 할 때 평균 낼 때 제일 잘한 거 빼고 제일 못한 거 빼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고점 찍었을 때 거 빼고 너무 과한 저점 빼고 나머지 평균적인 걸 봐야 된다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살아있느냐.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좀 설명을 하면은 영업이익도 제일 중요한데 저는 매출. 기업은 매출이 꺾이면 큰일 납니다. 매출이 꺾이면. 매출은 늘어나야 된다. 작년에도 이제 미국 같은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이 아무리 현재 상황이 안 좋고 하더라도 매출은 안 꺾이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는데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판관비 같은 게 있어요. 그 비용을 올려요. 확 쓰는 거죠. 홍보비도 쓰고 막 엄청 써가지고 이제 매출은 높여놓고 근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네, 전 매출이 올라가면 결국은 매출이 떨어져요. 네, 매출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위기 상황은 영업이익 순이익은 사실 영업이익은 이 영업 내적인 부분인데 회사가 영업 내적인 부분 말고도 영업 외적인 수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참고해야 돼요. 뭐 순이익이 잘 나와야지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기업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봤을 때 일단 매출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만 만들어지고 있으면 이제 재무제표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오히려 저는 비용이 좀 증가했네. 근데 매출이 좀 올랐네. 근데 순이익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조금 뭔가 지금 좀 상황 자체가 좀 쉬어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